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디지털 세계의 건축술입니다. 건축가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즉 RBC 계층 구조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디지털 요새를 짓는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코딩부터?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누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아주 잘 짜인 설계도, 바로 청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청사진의 목차입니다.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절대 어겨서는 안 될 법칙, 핵심 자재와 건축 양식, 그리고 전문가들이 쓰는 설계 패턴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구조물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지까지 전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수많은 권한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으면 정말 혼란스럽겠죠? 바로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첫걸음이 이 역할 계층 구조라는 청사진을 그리는 겁니다. 이 청사진에는 일종의 문법, 그러니까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부분 순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역할이 꼭 서로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선후배 관계 같은 게 맺어지면 그 서열은 아주 명확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제 이 구조물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줄 물리학의 법칙 같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규칙을 살펴볼 겁니다. 이 법칙들이 없으면 구조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첫 번째 법칙은 반사성인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역할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추이성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디렉터가 매니저보다 높고 매니저가 팀 리더보다 높다면 당연히 디렉터는 팀 리더보다 높은 거죠. 권한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자연스럽게 위로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반대칭성 법칙입니다.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반대칭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계층 구조가 말도 안 되는 순환고리에 빠지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A가 B의 상사인데 동시에 B가 A의 상사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뼈대를 세웠으니 건물의 자재를 골라야겠죠? 계층 구조에서 건의, 즉 권한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지 그 두 가지 핵심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왼쪽 권한 상속은 상위 역할이 하위 역할이 할 수 있는 일, 즉 능력을 물려받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사용자 상속은 상위 역할에 속한 사람이 하위 역할의 멤버, 즉 신분 자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를 상속할 거냐, 아니면 누구인가를 상속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다음 단계는 건축 양식을 고르는 겁니다. 설계자로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죠. 유연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함을 택할 것인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한 두 가지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 계층 구조입니다. 이걸 기술적으로는 유형 비순환 그래프, 줄여서 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역할이 여러 부모를 가질 수 있는 구조예요. 마치 여러 건물과 연결된 개방형 캠퍼스처럼 굉장히 유연해서 복잡한 조직 구조를 표현하기에 아주 좋죠. 두 번째는 제한적 계층 구조, 바로 트리 모델입니다. 이건 각 역할이 딱 하나의 직속 상위 역할만 가질 수 있어요. 마치 층층이 쌓아올린 마천루처럼 구조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양식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럼 다중상속이 되는 일반 계층을, 관리가 단순한 게 최고다? 그럼 단일 상속만 되는 제한적 계층을 고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회사 조직도가 바로 이 제한적 계층 구조 중에서도 반전트리라는 형태에 해당돼요. 자, 이제부터 진짜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건 실무에서 복잡하고 아주 큰 시스템을 다룰 때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설계 방식인데요. 바로 이계층 설계 패턴입니다. 이 설계의 천재적인 점은 바로 관리의 분리에 있어요. 보세요. 사람과 직책에 관련된 비즈니스 역할은 실제 업무를 아는 인사팀이나 현업 리더가 관리하고요. 시스템 권한 같은 기술 역할은 IT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계층을 딱 나눠놓으니까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관리가 훨씬 깔끔하고 효율적이 되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 지은 구조물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피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함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역할 폭발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역할을 관리하는 게 차라리 사용자 한 명 한 명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져 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역할의 개수가 사용자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순간 R 별표는 U 별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순간이 바로 역할 폭발이 시작됐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은 아주 사소한 예외 하나하나를 처리하려고 그때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뭘까요? 맞춤형으로 역할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레고 블럭처럼 여러 기능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작은 기능 블럭 단위로 역할을 설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설계 단계에서 우리를 아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위 역할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줬을 때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역할들의 권한까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여기엔 정답이 없어요. 이 슬라이드의 저울처럼 편리함과 보안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 사이에 저울질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보안이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수동 활성화를 택해서 권한을 최소화할 거고요. 반면에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이라면 편의성을 위해 자동 활성화를 택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 시스템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이 균형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디지털 접근 권한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 청사진을 그리는 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그 구조물은 오랜 시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지어졌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거기서부터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이 시작됩니다.